그룹 자체에 그냥 갖고 있는 가창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솔직히 얘기해서 팝적이에요. 팝적이고 메인 보컬 같은 경우는 두성을 기반으로 목소리가 낮은 편에 속하는 그 악기를 갖고 있는데 가창 부분에서는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로우 톤으로 진행을 하는 네. 곡이죠. 이게 네. 또 저는 윤진 씨의 그런 보컬 톤을 살리는 좀 좋은 네.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진짜 10분 발휘되는 것 같아서 진짜 좋게 들었어요. 항상 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스파게티라는 노래에서는 가사로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컨셉으로 가는구나, 르세라핌은. 이게 근데 좀 더 휘둘리지 않는 방향으로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세계 무대에서 또 새로운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걸그룹 르세라핌이 싱글 스파게티로 돌아왔는데요. 이 노래가 지금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50위에 올랐고, 이제 미국 포함한 이제 빌보드 이제 글로벌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또 4위까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원래 더 높은 순위였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위입니다. 굉장히 큰 화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컬 트레이너님과 함께 르세라핌의 신곡 스파게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네네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인기는 BTS의 제이홉씨 피처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BTS의 화력 역시 건재하고 르세라핌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하구나. 이 두 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호천사님이 계셔서 예. 또 우리 르세라핌들이 천사 그거 제 계급이잖아요. 수호천사가 잘 해주시지 않았나. 르세라핌은 참 최근 커리어를 생각해보면 정말 천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간 지금 시작하나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힘든 서사가 있어서 맞아요. 그 서사 때문에 사실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스파게티라는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까칠한 가사를 담고 있잖아요. 너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희는 우리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들고 나온 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르세라핌의 보컬 이제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룹 자체에 그냥 갖고 있는 가창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솔직히 얘기해서 팝적이에요. 팝적이고 메인 보컬 같은 경우는 이제 두성을 기반으로 목소리가 낮은 편에 속하는 그 악기를 갖고 있는데 두성을 기반으로 소리를 내면은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팝이나 이런 것들을 세게 하거나 리듬 표현 같은 걸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고 채원 양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댄서지만 목소리 톤이 너무 이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폭발적인 이런 느낌보다는 각자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톤들을 잘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게 부르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원 씨가 최근에 이제 노래 커버 영상도 많이 올리던데 그럴 때 이제 두드러지는 지점이 이제 깨끗하게 잘 부른다라는 생각이고 윤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 그 성악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가요에 적용시키는 게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각 장르마다 메인으로 하는 가창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이렇게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소리를 바로 앞으로 꺼내기보다는 소리를 감싸고 공명이나 울림 같은 거에 초점이 좀 맞춰진 경향이 있어서 직접적인 표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미들톤에 그러니까 중음이나 중음을 파워풀하게 해서 올리는 이런 고음들이 약간은 필터가 좀 쓰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게 해야 돼서 이게 스트레이트로 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 더군다나 우리 윤진 님 같은 경우는 로우 톤에 또 톤을 갖고 그걸 연습을 한 소프라노라서 이게 그러니까 힘으로 밀 수 있는 것과 소리를 명확하게 위치를 잡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 좀 어렵거든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소프라노들이 뮤지컬이나 이런 케이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발성 체계가 있어요, 훈련.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이슈예요. 클래식 하는 분들이 이런 케이팝이나 이렇게 실용음악 혹은 뮤지컬로 전향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이랑 톤이랑 가창 스타일의 문화는 다른데 이걸 여기로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편하게 얘기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결국 이 원석을 어떤 식으로 다듬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디렉을 주고 어떤 식으로 프로듀싱 하느냐의 차이겠죠. 저는 완전히 그 평론가님 말씀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레이너라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수많은 순간들로 싸우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뭐 이거를 실력 위아래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프로듀서나 팬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성장을 좀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도 그러고 있어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르세라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그룹의 콘셉트가 이제 금기에 도전하는 그런 뭐 도끼 이런 컨셉트잖아요. 근데 이게 이 그룹이 잘 보면 항상 뭔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많아서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항상 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스파게티라는 노래에서는 가사로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컨셉으로 가는구나, 르세라핌은. 이게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어떤 이게 결이 맞으면 좋은데 이게 뭔가 상황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는 거는 뮤지션으로서는 조금 이것도 당연히 뮤지션의 거겠긴 하죠. 음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반응하는 게 또 사람의 감정이 그러기도 한데 이런 거에 좀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휘둘리지 않는 방향으로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이제 르세라핌 영상을 그때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핫 이제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조혜림 이제 음악 그 크리에이터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라세요? 그때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약간 묘하게 박자가 안 맞는다. 르세라핌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랬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매력적인 멤버들이 모여서 그들이 지향하는 음악이나 어떤 프로듀싱 방향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저희가 이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지금 동참했구나. 우리도 달리는구나 이제. 이제 좀 못 벗어나십니다. 나도 들어가는 거야.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르세라핌 최근에 스파게티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으니까 영어 버전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의견 아닙니다. 그 영어 네티즌들이 반응이 뭐냐면 영어 버전 내지 말지. 왜요? 왜? 왜냐면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좀 나는 익숙한 한국어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한국어 단어를 찾아서 그렇게 그냥 원곡으로 듣고 싶은데 영어 버전 괜히 낸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K-팝의 매력을 물씬 느끼고 싶은데 이제 약간 이게 주객전도 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영어 발음, 영어 가사로 이제 노래를 하는 K-팝 그룹들 정말 많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어 가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윤진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사셨으니까 발음이 쉽죠. 근데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뭐 카즈하 씨나 사쿠라 씨 같은 경우는 일본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어로 노래를 부를 때 발성이나 발음이나 이런 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 그렇죠. 트레이너님은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거를 가르치시나요? 보통 이제 영어권인 팝을 얘기를 하면은 언어라는 거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발음만 하면은 좋은데 발음 플러스 그 문화를 이해해야 그 뉘앙스나 어조나 운율을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되게 발음만 좀 또 그 맛이 안 살기 때문에 문화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석본을 보면은 우리는 뭐 단어가 여기 앞에 있고 영어는 뒤에 있는데 근데 저희는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를 강조하고 뒤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영어는 모든 게 있다가 여기에서 빡 이렇게 나오는 난 이랬어 이것 때문에 이런 느낌의 이런 표현들이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선 그 어투를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이거 잘 봐봐 해석은 알아? 이러면은 해석 알죠. 근데 해봐. 근데 너 이렇게 얘기했다 이러면서 기계처럼 제가 흉내를 내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해. 그래서 뭐 이런 자연스러운 언어의 이제 어조라고 할까요? 그 문화들이 녹여져 있는지를 잘 우선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포인트로 집어주고 두 번째는 그 팝적인 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자음 모음이 여러 가지 있고 영어나 저희랑 이제 언어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유성음, 무성음 체계 자음부터 이게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음들에서 주는 그런 톤들이 있어요. 그 톤들을 잡아서 하기가 이게 조금 어려워요. 쉽지 않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화와 그 언어에서 오는 그런 특유의 톤들 이게 두 개가 어우러져서 그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창력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곡들을 표현할 때
데 있어서 네, 결국 문화적인 뉘앙스와 그, 네. 그 언어가 네. 이제 품고 있는 문화적 함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진짜 딱 그 한 단어인 것 같아요. 문화를 이해해야.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네, 그 포인트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번에 스파게티에서 이제 가장 화제를 많이 모으는 그 네. 안무가 토하는 안무인데 멤버들이 근데 잘 살리더라고요. 재밌던데요. 그리고 재밌고 네. 멤버들뿐만 아니라 지금 K-pop 그룹들 사이에서도 네, 그 버밍팅하는 네. 그 동작 자체가 네.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K-pop 데모넌터스나 그런 거 봤을 때 좀 놀랐던 게 김밥을 한 줄로 이렇게 다 먹거나 그쵸. 네. 뭔가 약간 너무 이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런 임팩트 있는 표현들이 저는 좀 놀랐거든요. 제가 꼰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놀랬는데 그런 과감한 색채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었지만 채연님 이거 착장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네. 제 5원소라는 너무- 영화를 오마주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 과감한 터치, 뭐 사람들 얼굴 막 이렇게 변하고 네. 진짜 그런 것들은 이거 해도 괜찮나? 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해. 한번 봐봐. 어때? 그렇죠. 나는 이게 좋았어. 너는 어때?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참 메시지적으로 아니면 시대상으로 아니면 저희가 이제 새로 올라오는 세대들의 느낌이 이렇구나 하고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가창 부분에서는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로우 톤으로 진행을 하는 네. 곡이죠. 이게 네. 또 저는 윤진 씨의 그런 보컬 톤을 살리는 좀 좋은 네.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저는 감히 제가 평가하지만 완전히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곡에서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팝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요소를 섞는 바람에 산발적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 가지 되게 이뻐요. 와 이쁘다. 톤도 이쁘고 너무 좋다. 음악도 좋다 이랬는데 뭐가 이렇게 딱 중심이 팍 오지는 않았다고 했으면 이번 곡에서는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한계를 도전하고 이런 건 좋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약간 어려움들이 이 곡은 느껴지지 않고 진짜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 네. 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매력들이 진짜 10분 발휘되는 것 같아서 진짜 좋게 들었어요. 네. 전 진짜 좋았거든요. 곡이. 이번 노래가 상당히 좀 키치한 콘셉트로 나왔고 네. 지금까지는 정말 힘 빡 주고 네. 극기 훈련하고 네, 네, 네. 실제로 안무 난이도나 네. 이제 가창을 한다는 것은 와 이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정말 대단하다. 예. 너무 심해요. 과해요. 네. 막 흔드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었고 네. 라이브가 이게 쉽지 않을 텐데인데 또 퍼포먼서형으로 이제 다들 알려진 친구들이 하려니까 또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것도 진짜 도전했어요. 도전하고 잘했어요. 르세라핌이 어쨌든 대중에게 정말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곡을 이제 돌아보면 퍼펙트 나이트 이런 노래, 편안한 노래들. 그러니까 네. 멤버들도 막 도전 막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 이런 그룹이니까 편하게 노래 부르고 맞아요. 그리고 또 대중에게 반응 좋았던 게 그 내 동료가 되라. 그 그래요, 맞아요.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즐기는 듯한 네, 분위기가 네. 있으니까 대중이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싶다. 네, 저도 그 르세라핌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친근한,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멤버들이 그런 우리 같이 놀자 약간 이런 거도 있었으면은 잘 살리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르세라핌의 보컬적인 매력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 네. 트레이너님 보시기에 르세라핌도 사실 우리가 타이틀만 기억해서 그렇지 네. 수록곡, 명곡 네. 많거든요. 많죠. 이 중에서 보컬 트레이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 곡 중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핫 좋은 것 같고, 인피니티 네. 위스랑 그다음에 컴오버. 네, 그런 곡들이 되게 막 으아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자연스럽게 각각의 매력을 진짜 잘 살리고 톤이 엄청 이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그 톤들도 잘 드러나는 곡들이 참 듣기 좋았어요. 저. 그래서 저 보컬의 매력으로만 따지면 퍼펙트 나잇이나 네. 그런 노래들, 임퓨리티스 같은 네.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분위기의 노래들이 네.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르세라핌이 갖고 있는 보컬적 강점은 거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노 셀레스티얼이란 막 락 풍의 노래도 있는데 그것도 네. 들으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어로 또 네. 하는 그 곡들. 네. 뭐 르세라핌은 항상 앨범 인트로를 3개 국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르세라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지금 글로벌 차트, 빌보드 차트에서도 인기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르세라핌의 매력 네. 트레이너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이리저리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룹을 좋아할까? 어떤 부분들을 좋아할까 하다가 되게 막
단어가 떠오르듯 말듯 막 계속 그러다가 되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통통 튀고 되게 귀엽다가도 사실 저변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되게 모습들이 예뻐요. 아름다워요. 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되게 본인도 어렵지만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들. 그래서 내적인 그런 아름다운 카리스마들이 좀 우리 르세라핌의 매력이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봤습니다.